안녕하세요. 주머니 속 편지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죠? 저희 프로그램은 말 못했던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가슴 속에 묻어뒀던 누군가한테 꼭 전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들. 오늘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김정순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손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몇 군데는 번진 자국도 있었습니다. 눈물이었을까요? 저는 그 편지를 받고 한참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읽으면서 중간에 몇 번을 멈춰야 했어요. 한 번에 읽어내려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날도 저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텔레비전 켜놓고 반찬 2가지 놓고 혼자. 남편이 간 지 벌써 5년이 됐으니까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밥아지 넘어가지 않았는데 사람이 참 이상한 게 다 익숙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밥상 앞에 누가 앉아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건지.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매일 있는 일이니까. 근데 혼자 먹어보니까 알더라고요. 밥 한 술 뜰 때마다 맞은편 자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 늘 거기 앉아서 밥 빨리 줘 했던 사람. 텔레비전 보면서 반찬 투정하던 사람. 그때는 그게 귀찮았는데 없어지고 나니까 그 투정이 그리웠어요.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차린 밥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칭찬도 없고 불평도 없고 그냥 조용했어요. 처음 1년은 그 자리에 밥을 차렸어요. 습관이 돼서. 멍하니 차려놓고 그제야 생각났어요. 아, 없구나.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는 한 사람분만 차려요. 그게 또 익숙해졌어요. 사람이 적응을 하더라고요. 별수가 없으니까. 적응한다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익숙해지면 덜 아프다는 게 어떤 면에선 다행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선 그 아픔이 무뎌진다는 게 슬프기도 해요. 남편이 없다는 게 이제 당연해진 것 같아서.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잠자고 그 반복이었어요. 어느 날은 밥을 차려놓고 숟가락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은 적도 있어요. 먹기가 싫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밥 먹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누구를 위해서 먹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먹었어요.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사람이 살아있으면 밥을 먹어야 하니까. 이웃에 사는 박씨 할머니가 가끔 안부 전화를 해줬어요. 정순이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 전화가 좋았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누군가 확인해 준다는 게.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딸한테 전화가 온 게 저녁 7시쯤이었어요. 엄마, 나야.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평소엔 밝은 애인데 뭔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좀 이따 가도 돼? 그럼 와.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저는 전화를 끊고 괜히 부엌을 치웠어요. 딸이 오면 뭐라도 내놔야 하니까.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식혜가 있었어요. 딸이 좋아하는 거.
결혼하기 전에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엄마 식혜 있어? 하고 물었거든요. 그걸 꺼내서 컵에 따라 놨어요. 창밖을 봤어요.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무슨 일일까? 딸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어요. 엄마는 알아요. 자식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있다는 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딸이 아기띠를 하고 서 있었어요. 민준이가 거기 매달려서 자고 있었고 딸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있고 잠을 못 잔 얼굴.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오라고 했어요. 딸이 뭔가 부탁하러 왔다는 걸.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먼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게 엄마니까요. 딸이 소파에 앉았어요. 신발도 못 벗고 바로 앉았어요. 그만큼 지쳐 있었어요. 저는 신발을 벗겨줬어요. 딸이 어릴 때처럼. 그때 딸이 저를 봤어요. 엄마,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렇게 봤어요. 저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봤어요. 말을 안 해도 알았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 엄마는 알아요. 자식 눈빛만 봐도. 민준이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따뜻했어요. 아기 냄새. 오래전에 잊었던 냄새였어요. 딸 낳고 키울 때. 이 냄새가 좋아서 자다가도 안아들고 냄새 맡곤 했는데 그게 30년 만에 다시 났어요. 식혜컵을 딸 앞에 내밀었어요. 딸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재촉각하지 않았어요. 딸이 말할 때가 되면 하겠지, 그 마음으로. 엄마, 나 다음 달부터 복직해야 해. 민준이 어린이집은 2돌은 돼야 들어갈 수 있고 당분간만 엄마가 좀 봐줄 수 있어? 당분간.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몇 달이겠지. 그러면 되지. 딸이 힘든데 내가 당연히 도와줘야지. 사실 다른 생각은 안 했어요. 딸이 힘들다는데 안 된다고 할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래, 놔두고 가. 한마디 했어요. 딸이 울었어요. 엄마 최고야 하면서. 저는 웃었어요. 품 안에 민준이가 꼼지락거렸어요. 딸이 일어나면서 민준이 짐을 내려놨어요. 기저귀, 분유, 속삭개, 작은 베네저고리들, 아기 로션, 체온계. 생각보다 많았어요. 짐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이 아이가 여기서 지내게 되는구나. 딸이 민준이 앉는 법을 설명해줬어요. 목을 꼭 받쳐줘야 한다고. 분유는 몇 도로 맞춰야 한다고. 트림은 꼭 시켜야 한다고. 저는 다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딸아, 내가 너도 키웠어. 그 말은 안 했어요. 딸이 문 앞에서 말했어요. 엄마, 나 자주 올게. 주말엔 꼭 올게. 그래, 가. 조심해서 가. 문이 닫혔어요. 저는 민중이를 안고 한참 서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여기 있게 될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당분간이 12해가 될 줄은. 그날 밤 민중이 재워놓고 혼자 거실에 앉았어요. 집이 조용했어요. 민준이 오기 전. 이 집이 이렇게 조용했는데 이제는 아기가 자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게 숨 쉬는 소리. 저는 그 소리가 좋았어요. 혼자 있으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텔레비전을 항상 틀어놨어요. 소리가 없으면 허전했으니까. 근데 민준이가 오니까 텔레비전을 안 켜도 됐어요. 숨소리 하나가 그 조용함을 채워줬어요. 당분간이라는 말, 참 짧은 말인데
누군가의 10년이 되기도 합니다. 민준이가 온 첫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2시간마다 깼어요. 배고프다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냥 이유 없이. 저도 딸 키울 때 다 해봤는데 그게 30년도 더 된 일이잖아요. 몸이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밤새워도 됐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허리가 아팠어요.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렸어요. 눈도 침침했어요. 그래도 했어요. 안 하면 안 되니까. 딸 키울 때 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제 어머니가. 그때 어머니가 몇 살이셨더라? 63이셨나? 지금 제 나이랑 비슷하네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힘드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땐 몰랐는데 직접 해보니까 알았어요. 물 온도를 맞춰야 하는데 손목에 떨어뜨려 봐도 감이 안 왔어요. 결국 체온계로 재가며 맞췄어요. 민준이는 그 사이에 계속 울고 겨우 먹였더니 트림을 안 했어요. 등을 두드려도 세워 안아도 한참을 했어요. 그제야 작게 트림을 했어요. 그때 안도감이 얼마나 크던지. 새벽 3시에 민준이 안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도 울음을 그쳐야 하니까 계속 흔들었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자장자장 우리 아가. 어릴 때 딸한테 불러주던 노래를 손주한테 또 불렀어요. 가사가 아직 기억나더라고요. 몸은 기억 못해도 노래는 기억했어요. 민준이가 눈을 감더라고요. 숨소리가 잦아들고 잠이 들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풀려서. 한 10분은 그냥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때 기분이 이상했어요. 힘든데 뭔가 꽉 찬 느낌. 이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 가고 나서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딸은 결혼해서 자기 살림이 있고 저는 혼자서 뭐든 다 했어요. 몸이 아파도 혼자 병원 갔어요. 무거운 거 들어야 해도 혼자 했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혼자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누굴 위해서, 뭘 위해서. 근데 민준이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작은 아이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새벽 5시가 됐어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민준이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자는 얼굴이 어찌나 예쁜지. 이게 내 손주구나. 뺨이 통통하고 숨 쉴 때마다 입술이 오물거리고. 딸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생각 하나에 아픈 무릎도 후들거리는 다리도 다 괜찮았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문 커튼을 살짝 열었어요. 아침빛이 들어왔어요. 민준이 얼굴에 빛이 닿았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이 아이랑 아침을 같이 맞이하는구나, 오래간만에. 아침이 반갑게 느껴졌어요. 남편 가고 나서 아침이 오는 게 반갑지 않았어요. 또 하루가 시작된다고, 이 긴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민준이가 오고 나서 아침이 달랐어요. 오늘은 뭘 먹일까? 오늘은 날씨가 어떨까? 오늘은 뭘 해줄까? 생각할 게 생겼어요. 60 넘은 할머니의 새벽. 아기를 안고 거실을 서성이던 그 밤. 힘들었지만 꽉 찬 밤이었습니다.
낮에는 더 바빴어요. 분유 타고, 목욕시키고, 낮잠 재우고, 깨면 또 안아주고. 예전엔 이게 그냥 됐는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일이었어요. 목욕물 온도 맞추는 것도, 기저귀 채우는 것도. 처음엔 기저귀를 자꾸 삐뚤게 채웠어요. 새 거라서 예전이랑 달랐어요. 딸이 와서 보더니, 엄마,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고쳐줬어요. 저는 민망했어요. 내가 너도 키웠는데. 그래도 배웠어요. 나이 먹고 배우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 장도 봐야 하는데 민준이 두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유모차에 태우고 마트를 갔어요. 60 넘은 할머니가 유모차 끌고 마트 다니는 게 남들 눈엔 어떻게 보였을까요? 한 번은 마트에서 젊은 엄마가 물었어요. 어머, 손자예요? 예쁘다. 몇 개월이에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100일 됐어요. 그 엄마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봐주시는 거예요? 며느리분이 복 받으셨네.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에요. 그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웃고 지나쳤어요. 왜 말 안 했냐고요? 설명하기가 귀찮은 게 아니었어요. 딸이 아이를 맡겼다는 게 남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몰라서 우리 딸이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집에 오면 또 바빴어요. 민준이 목욕시키고 분유 먹이고 트림시키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밥은 서서 먹었어요. 앉아서 먹을 시간이 없었으니까. 민준이 낮잠 자는 틈에 서서 밥을 몇 숟가락 먹었어요. 반찬도 제대로 못 챙기고. 예전 같으면 이러면 안 된다고 했을 텐데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딸이 퇴근하고 전화를 했어요. 엄마, 민준이 오늘 어때? 잘 먹어? 많이 울어? 잘 지냈어. 그 말만 했어요. 힘들다는 말은 안 했어요. 딸이 미안해 할까봐. 딸도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할 텐데 엄마 힘들다는 말 들으면 더 무거워지잖아요. 잠자리에 들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그래도 눈을 감기 전에 민준이 자는 얼굴을 한번 봤어요. 그걸 보면 내일 또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주말에 딸이 왔어요. 처음엔 자주 왔어요. 민준이 안아주고 같이 목욕도 시켜주고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설명도 해주고 저는 다 알고 있었지만 딸이 하고 싶어 하니까 그냥 뒀어요. 딸이 민준이 안고 있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멀찍이 물러섰어요. 저 자리는 딸 자리니까. 딸이 올 때만큼은 제가 조금 뒤로 물러났어요. 딸이 가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됐어요. 딸이 있을 때는 딸이 엄마, 딸이 없을 때는 내가 엄마, 그렇게 됐어요. 서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거였어요. 서서 밥을 먹으면서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도 할머니는 매일 버텼습니다. 민준이 자는 얼굴 하나로. 민준이가 4달쯤 됐을 때였어요. 그날따라 마트에서 오래 걸렸어요. 민준이가 유모차에서 치멀거리는데 달래면서 장을 보려니까 2배로 시간이 걸렸어요. 이것저것 집어들다가 민준이 달래다가 또 집어들다가 카트를 어디다 세워놨는지도 몰랐어요. 계상대 앞에서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크게. 저는 얼른 안아 올렸어요. 장바구니는 한 손으로 들고 민준이는 한 손으로 안고 계산하는 내내 흔들흔들했어요. 뒤에 줄 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저는 죄송하다고 했어요.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카드를 꺼내야 하는데 손이 2개밖에 없으니까 허둥댔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뒤에 있던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제 장바구니를 들어줬어요. 제가 민준이 달래는 동안. 계산까지 해줬어요. 얼마냐고 했더니
괜찮아요. 오늘 제가 살게요. 했어요. 저는 그냥 울 뻔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냥 장바구니 들어준 건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날 것 같았는지. 혼자 다 하다 보니까 누군가 도와줄 때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집에 오는 길에 민준이 등을 토닥이면서 걸었어요. 별거 아닌데 그 아주머니 얼굴이 자꾸 생각났어요. 세상에 고마운 사람이 있구나. 그 생각이 오래 남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를 눕혀놓고 저도 소파에 앉았어요. 다리가 많이 아팠어요. 마트까지 걸어서 10분, 유모차 끌고 가면 더 걸렸어요. 거기서 장 보고 다시 유모차 밀면서 돌아오고 하루에 10,000보는 거뜬히 걸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는 집에 오면 쉬어야 했어요. 그래도 내일 또 해야 하니까 쉬었다가 저녁을 준비했어요. 저녁밥은 혼자 먹었어요. 민준이는 아직 이유식이라 따로 만들어서 먹이고 저는 따로 먹었어요. 밥상에 민준이 의자를 옆에 놓고 민준이 앉혀놓고 둘이 마주보면서 먹었어요. 민준이가 이유식 먹으면서 옹알이를 했어요. 뭔 말인지는 몰라도 뭔가 하는 말 같아서 저도 대답했어요. 그래? 맛있어? 민준이가 좋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밥 먹을 때 맞은편에 누군가 있다는 게. 혼자 감당하는 일상 속에서 낯선 이의 작은 친절 하나가 그날 할머니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민준이가 첫 뒤집기를 한 날 제가 보고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 누워있던 민준이가 며칠 전부터 뒤집으려고 끙끙댔어요. 옆으로 돌아가다가 못 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게 반복됐어요. 저는 옆에서 계속 봤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혼자 응원했어요. 그러다가 그날 끙끙거리더니 옆으로 탁 넘어갔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민준아! 민준이가 뒤집힌 채로 저를 봤어요. 눈이 동그래서. 자기도 놀란 거예요. 둘이 한참 그렇게 서로 봤어요. 저는 얼른 핸드폰을 들었어요. 딸한테 전화했어요. 야, 민준이 뒤집었다. 딸이 말했어요. 진짜? 동영상 찍었어? 못 찍었어요. 순간이었으니까. 딸이 아쉬워했어요. 엄마, 왜 못 찍었어? 저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순간 봤잖아요. 제가 봤으니까 됐다고 생각했어요. 핸드폰 화면 속에 담기는 것보다 내 눈에 담기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날 저녁 민준이 뒤집기를 또 시켜봤어요. 이번엔 핸드폰 들고. 민준이는 안 했어요. 아까는 됐는데 카메라 앞에선 안 하더라고요. 저는 웃었어요. 이 녀석도 성격이 있네. 딸한테는 내일 또 도전해 볼게 했어요. 그날 잠자리에서 민준이 뒤집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눈이. 탁 넘어가고 나서 저를 보던 그 눈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민준이가 하나씩 해내는 걸 봤어요. 배밀이 혼자 앉기, 가구 잡고 서기, 첫걸음마. 하나하나 다 제가 봤어요. 걸음마 시작했을 때 처음엔 비틀비틀하다가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저는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민준아, 이리 와 했어요. 민준이가 저한테 걸어왔어요. 3발짝. 그리고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꽉 안아줬어요. 다 했다. 잘했어. 동영상엔 남지 않았지만 할머니 마음속엔 평생 남을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6달쯤 됐을 때 열이 났어요. 새벽에 갑자기. 자다가 민준이가 심하게 칭얼거려서 깼는데 안아보니까 너무 뜨거웠어요. 이마를 짚어보니까 불덩이였어요. 저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딸 키울 때도 이런 적 있었는데 그때도 무서웠는데 손주는 더 무서웠어요. 내 새끼가 아프면 대신 아프면 되는데 손주는 그것도 못하잖아요. 새벽 2시였어요. 딸한테 전화를 해야 하나 망설였어요. 깨우기 미안해서. 일단 해열제 먹이고 기다렸어요. 약을 먹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주사기로 입에 넣어줘야 하는데 민준이가 뱉어내고 겨우 먹였어요. 수건에 물 적셔서 민준이 이마에 올려놓고 겨드랑이에도 올려놓고 민준이가 칭얼거렸어요. 저는 안아서 흔들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 여기 있어. 열이 안 내렸어요. 새벽 3시가 됐어요. 더 이상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딸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이 열나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딸이 놀라서 말했어요. 엄마, 혼자 갈 수 있어? 내가 갈게. 됐어. 내가 데려갈게. 넌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저는 택시 불렀어요. 민준이 안고 새벽에 응급실 갔어요. 응급실 대기실에 앉아서 민준이 이마를 연신 짚어봤어요. 내려갔나? 아직인가? 의사 선생님이 민준이 봐주시면서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많이 놀라셨겠다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괜찮다고,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버텼는데 누가 알아봐 주니까. 다행히 열은 금방 내렸어요. 단순 감기였대요. 집에 돌아오니까 새벽 5시였어요. 민준이를 눕혀놓고 저는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한참을 봤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뺨이 아까보다 덜 뜨거웠어요. 그제야 제 손이 떨리는 게 멈췄어요. 그날 이후로 민준이 기침 한 번에도 귀가 쫑긋했어요. 밤에 자다가도 조금만 칭얼거리면 벌떡 일어났어요. 혹시 또 열이 나는 건 아닌지. 체온계를 머리맡에 넣어뒀어요. 언제든 잴 수 있게. 딸한테 그날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엄마, 왜 진작 전화 안 했어? 미안하게. 괜찮아. 별거 아니었어. 딸이 한참 있다가 엄마, 힘들면 전화해. 했어요. 알겠어.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혼자 다녔어요. 딸이 미안해하는 게 싫어서, 걱정하는 게 싫어서. 혼자 하면 되는 건 혼자 했어요. 아프면 혼자 병원 가고, 민준이 아프면 혼자 응급실 가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됐어요.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많이 늙었더라고요. 민준이 오기 전보다 얼굴에 주름이 더 생겼어요. 흰머리도 더 많아졌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민준이랑 함께 늙은 거니까. 어릴 때 민준이가 물었잖아요. 할머니는 왜 머리가 하얘? 오래 살아서 그래. 그랬더니 할머니처럼 되면 좋잖아. 했던 그 아이. 그 말이 지금도 생각났어요. 할머니처럼 되면 좋잖아. 그 말을 듣고 부엌에서 혼자 울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주름도 늘었어요. 흰 머리도 늘었어요. 그래도 할머니처럼 되면 좋다는 아이가 있으니까 그게 충분해요. 새벽 응급실을 혼자 다녀온 할머니. 아무한테도 힘들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준이 곁에 있었어요. 민준이가 3살이 됐을 때 말문이 트였어요. 처음엔 엄마, 아빠, 할머니, 그 세막이었어요. 저는 민준이한테 자꾸 말을 시켰어요.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민준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게 그리 귀여울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폭발했어요. 하루 종일 떠들었어요. 할머니, 이거 뭐야? 할머니, 저건 뭐야? 할머니, 왜? 할머니, 왜? 할머니, 왜? 왜가 끝이 없었어요. 하늘은 왜 파래? 구름은 왜 흰 거야? 비는 왜 와? 할머니는 왜 머리가 하얘?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했고, 아는 건 아는 대로 말해줬어요. 할머니는 머리가 왜 하얘? 하니까, 오래 살아서 그래. 그랬더니 민준이가 말했어요. 그럼 나도 오래 살면 하얘져? 그래. 나도 할머니처럼 하얗게 될 거야? 그래, 아마도. 민준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럼 나는 괜찮아. 할머니처럼 되면 좋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부엌에 가서 혼자 울었어요. 기분 좋아서 우는 눈물도 있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민준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할머니, 나 사랑해? 그럼 엄청나게. 얼마나? 저는 2팔을 쫙 벌렸어요. 이만큼. 민준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도 할머니 이만큼 사랑해. 그러면서 2팔을 쫙 벌렸어요. 저는 그 팔 사이로 쏙 들어가서 민준이를 꽉 안아줬어요. 그 조그만 팔이 제 허리를 감싸는데 세상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민준이가 자다가 깼어요. 무섭다고 꿈을 꿨나 봐요. 저는 안아줬어요. 괜찮아. 할머니 여기 있잖아. 민준이가 제 팔을 꼭 잡고 할머니, 안 가지? 했어요. 안 가. 여기 있어. 그 말을 들은 민준이가 금방 다시 잠이 들었어요. 저는 그 작은 손이 제 팔을 잡고 있는 채로 한참을 그냥 있었어요. 이 아이한테 제가 이렇게 큰 존재구나. 민준이한테 저는 안심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여기 있어. 그 말 한마디면 잠드는 아이. 저는 그날 밤 제 역할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화려한 게 아니어도 돼. 비싼 걸 사줘야 하는 게 아니어도 돼. 그냥 여기 있으면 돼. 그게 저의 역할이었어요. 민준이한테. 할머니라는 사람이 안심이 되는 존재이면 충분한 거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깨달음 하나에 기운이 났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된다는 게 그게 전부였어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돼. 대단한 게 아니어도 돼. 그냥 여기 있으면 돼. 그게 저의 역할이었어요. 민준이한테. 할머니라는 사람이. 안심이 되는 존재이면 충분한 거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할머니처럼 되면 좋잖아. 12해가 지난 지금도 그 말은 할머니 가슴에 살아있습니다. 민준이가 4살이 됐을 때 유치원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딸이 유치원 등록을 했어요. 집 근처에 있는 곳으로. 등하원은 제가 하기로 했어요. 딸이 부탁했어요.
저는 그러마했어요. 처음 등원하던 날 민준이가 잘 갈 줄 알았어요. 평소에 낯을 안 가려서. 근데 유치원 문 앞에 서니까 갑자기 제 다리를 잡았어요. 할머니, 나 여기 있기 싫어. 저는 쪼그리고 앉아서 눈을 맞췄어요. 민준아, 여기 친구들 있잖아. 재밌을 거야. 할머니가 데리러 올게. 민준이가 입술을 실룩거렸어요. 울 것 같은 얼굴. 선생님이 나오셔서 손을 잡아주셨어요. 민준아, 안에 기차 있어. 보러 갈까? 기차라는 말에 민준이 눈이 반짝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손을 잡고 들어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웃었어요. 기차면 되는 나이구나. 그리고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들어갔는데 잘 있는지 안 오는지 걱정이 됐어요. 어릴 때 딸 유치원 보낼 때도 이랬는데 손주는 더 하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돌아섰어요. 매일 아침 손잡고 걸어갔어요. 유치원까지 10분 거리였어요. 민준이가 걸으면서 하늘을 봤어요. 할머니, 저 구름 양 같지 않아? 그러면서 그러네, 정말 양 같다. 저는 하늘을 같이 봤어요. 가을에는 은행잎이 떨어지면 민준이가 주워왔어요. 할머니 줄게. 작은 손에 노란 은행잎을 쥐고 줄게. 저는 그걸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집에 와서 보면 구겨져 있었어요. 그래도 버리지 않았어요. 한동안 거실 화병에 꽂아뒀어요. 유치원 앞에서 헤어질 때 민준이가 꼭 안아줬어요. 할머니, 나 갔다 올게. 그리고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민준이가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거기 서 있었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제야 돌아섰어요. 오는 길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어요. 갈 때는 민준이랑 같이 왔으니까, 혼자 오니까 집에 오면 조용했어요. 민준이 없는 집이 이렇게 조용하구나. 오후 2시, 데리러 갈 시간이 됐어요. 유치원 앞에 서 있으면 민준이가 제일 먼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소리 지르면서.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저한테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게. 집에 오는 길에 민준이가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줬어요. 선생님이 이랬고, 친구가 저랬고, 밥이 맛있었고, 낮잠이 싫었고. 저는 다 들었어요. 맞장구 치면서. 그랬어? 그래서? 민준이 목소리가 그 10분 길을 꽉 채웠어요. 그 길이 그렇게 짧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봄에는 민준이가 꽃을 걷고 왔어요. 길가에 핀 작은 꽃들. 할머니 줄게. 이러면서. 저는 그걸 집에 와서 물에 꽂아뒀어요. 여름에는 민준이가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 걸었어요. 저거 뭐야? 매미야, 왜 저렇게 시끄럽게 울어? 더워서 그래. 매미도 더워? 응, 매미도 더워. 민준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매미 불쌍하다 했어요. 저는 웃었어요. 가을에는 은행잎을 주워왔어요. 할머니, 이거 노란색이야. 민준이가 제 손에 쥐어줬어요. 겨울에는 군고구마를 먹으면서 걸었어요. 사계절을 그렇게 걸었어요. 그 10분이 제 하루에서 제일 좋은 시간이었어요.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달려오던 아이. 그 발소리가 할머니의 하루를 살게 했습니다.
겨울이었어요. 민준이가 4살 되던 첫 겨울. 동네 어귀에 군고구마 파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리어카에 드럼통 올려놓고 연기 모락모락 피우면서. 민준이가 유치원 끝나고 오다가 냄새를 맡았어요. 할머니, 저거 뭐야? 군고구마야. 먹어봤어? 아직. 사줘. 저는 한 봉지 샀어요. 뜨거운 걸 호호 불면서 둘이 걸어오면서 먹었어요. 민준이가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할머니,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그러게, 왜 이렇게 맛있을까? 저도 한 입 먹었어요. 달고 따뜻했어요. 겨울 냄새가 났어요, 어릴 때. 제가 어렸을 때도 군고구마를 먹었어요. 그땐 몇십 원이었는데, 같은 음식인데 민준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더 맞아. 그래. 그 이후로 겨울마다 군고구마 할아버지한테 갔어요. 민준이 손잡고. 할아버지도 우리를 알아봤어요. 어이구, 왔어! 하시면서. 민준이 몫으로는 작은 걸 골라주시고 제 몫으로는 큰 걸 주셨어요. 한 번은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손자예요? 네. 잘 키우시네. 건강하고 밝고. 저는 고맙다가고 했어요.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잘 키우고 있다는 말. 그 말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딸한테서는 못 들었어요. 민준이한테서도 못 들었고, 군고구마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사람은 이상해요. 어디서 위로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집에 와서 밥을 하면서도 그 말이 생각났어요. 잘 키우시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어요. 누가 알아봐 준다는 게 그게 이렇게 큰 거였어요. 저는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들 눈엔 잘 하는 거였나 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울었어요. 혼자. 좋아서 우는 건지 억울해서 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닫고 다시 밥했어요. 민준이 오면 저녁 줘야요 하니까 이게 제 삶이에요. 울다가 밥하는 거. 근데 나쁘지 않아요. 울 수 있다는 게. 아직 감정이 있다는 거니까. 민준이가 있어서. 그 감정이 살아있는 거니까. 민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뭐가 제일 좋아?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이요. 이 순간이요. 민준이랑 이렇게 걸어가는 게, 호호 불면서 군고구마 먹는 게 이게 제일 좋아요. 그 말은 못했어요. 쑥스러워서. 그냥 군고구마 그랬어요. 민준이가 깔깔 웃었어요. 나도 군고구마. 저는 그 웃음이 좋았어요. 그 웃음 하나면. 하루가 다 됐어요. 집에 와서. 민준이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손에서 아직 군고구마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오늘 참 좋은 날이었다 생각했어요. 별거 없는 날인데 군고구마 하나 먹고 온 날인데 참 좋은 날이었어요. 군고구마 하나,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전부여도 충분했습니다. 민준이 온 첫 번째 추석이었어요. 딸이 왔어요. 사위도 같이. 오랜만에 집이 꽉 찬 느낌이었어요. 남편 간 이후로. 명절이 제일 쓸쓸했는데 차례상 차려도 먹을 사람이 나 혼자니까 간소하게만 했어요. 전도 몇 장 붙이다가 먹을 사람도 없는데 하면서 멈춘 적도 있었어요.
밥을 많이 하다가도 혼자 다 못 먹겠다 싶어서 조금만 했어요. 명절이 오히려 더 허전했어요. 온 가족이 모여야 하는 날인데 혼자 있으니까. 근데 이번 추석은 달랐어요. 저는 아침부터 음식을 했어요.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갈비찜도 했어요. 오래간만에 제대로 했어요. 얼마 만에 이렇게 많이 하는 건지. 전 부치면서 신이 났어요. 이걸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게. 민준이가 부엌에 들어와서 구경했어요. 할머니, 이거 뭐야? 할머니, 저거 왜 이렇게 냄새 좋아? 저는 민준이한테 전 하나를 건네줬어요. 호호 불어서. 민준이가 한 입 먹더니 할머니, 최고야!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기운이 났어요. 상을 차리고 다 같이 앉았어요. 사위가 말했어요. 어머니, 음식 진짜 맛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딸도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 저는 그냥 웃었어요. 밥 먹는 내내. 민준이가 이것저것 먹어봤어요.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만들어? 저는 다 설명해줬어요. 식사가 끝나고 딸이 설거지를 냈어요. 사위는 민준이랑 거실에서 놀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부엌에서 봤어요. 이게 명절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오랜만에 그 느낌이 났어요. 남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도 잠깐 했어요. 민준이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영감, 당신 손주 봐요. 이렇게 컸어요. 코가 당신 닮았어. 혼자 속으로 했어요. 그 말을.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민준이 할아버지가 됐을 텐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도 모르고 크는구나. 그래도 오늘은 괜찮았어요. 저녁에 딸 가족이 돌아갔어요. 민준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잘 있어? 그래, 잘 가.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상을 치웠어요. 쓸쓸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설거지하면서 올해 추석 참 좋았다 생각했어요. 명절이 이렇게 좋았던 게 오래간만이었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는 명절이 바빴어요. 제사도 있고, 차례도 있고, 음식도 많이 해야 하고, 힘들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막상 없어지니까 그 바쁨이 그리웠어요. 시끌벅적한 게, 사람이 많은 게, 그게 그리웠어요. 민준이가 온 이후로 명절이 달라졌어요. 민준이가 있으니까 집이 달라졌어요. 전 부치는 냄새에 민준이가 들어오고 이거 뭐야? 하고 물으면 전이야. 맛있겠다. 할머니, 나도 먹어볼게. 그냥 그 순간들이 명절이었어요. 오랜만에 꽉 찬 명절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있어서, 할머니도 있어서. 제 생일이 6월이에요. 남편 살아있을 때는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서투르게. 그래도 꼭 맛이 어떻든 간에 차려줬다는 게 좋았어요. 남편 간 다음엔 생일이 그냥 지나갔어요. 혼자 미역국 끓여서 혼자 먹었어요. 딸이 전화는 했어요. 엄마 생일이지?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그게 다였어요. 딸도 바쁘니까 뭐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생일이라는 게 그냥 하루가 됐어요.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하루. 처음엔 좀 섭섭했는데 이것도 익숙해졌어요. 사람은 적응을 하더라고요. 기대를 안 하면 섭섭하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민준이 온 첫 번째 생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민준이가 거실에 앉아서 뭘 하고 있었어요. 색종이로 뭘 접고 있었어요. 뭐해? 저는 물었어요. 민준이가 뒤를 돌아봤어요. 깜짝 놀란 얼굴로.
할머니, 벌써 일어났어? 응? 민준이가 뭔가를 뒤로 숨겼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기 가 있어. 아직 보면 안 돼. 저는 웃으면서 방으로 갔어요. 어린애가 뭘 준비하는 건지 저도 설레었어요. 잠시 후에 민준이가 불렀어요. 할머니, 나와도 돼? 나왔더니 식탁 위에 색종이 꽃이 놓여 있었어요. 삐뚤빼뚤하게 접은 빨간 꽃. 그리고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손으로 뭔가를 들고. 생일 축하해요, 할머니. 크레파스로 쓴 종이였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민준이가,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민준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울어? 싫어? 아니, 너무 좋아서. 민준이가 안아줬어요. 조그만 팔로. 그날 아침 미역국을 끓였어요. 민준이랑 같이 먹었어요. 민준이가 미역국을 처음 먹어봤어요. 미끄덩거린다고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생일이구나 싶었어요. 그 이후로 매년 생일이 됐어요. 민준이가 꼭 뭔가를 했어요. 색종이꽃, 크레파스 그림, 찰흙으로 만든 하트. 매년 달랐어요. 솜씨가 조금씩 늘었어요. 그 문장은 매년 똑같았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민준이가. 저는 그것들을 다 서랍에 넣어뒀어요. 버릴 수가 없어서. 그 서랍이 꽉 찼어요. 삐뚤빼뚤한 색종이꽃 하나, 크레파스로 쓴 축하 글씨 하나. 그게 할머니 평생 생일 중 제일 좋은 생일이었습니다. 민준이 유치원 졸업식 날. 전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내일 머리피나, 머리는 어떻게 하나, 사진은 잘 찍어야 하는데 설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민준이 옷을 다려놓고 아침에 민준이 깨워서 밥 먹이고 깨끗하게 씻기고 옷 입히고 머리 빗어주고 민준이가 거울 앞에 섰어요. 할머니, 나 멋있지? 그럼 제일 멋있지. 민준이가 활짝 웃었어요. 졸업식장으로 가는 길에 민준이가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졸업하면 뭐 달라져? 학교 가게 되지, 초등학교. 초등학교 가면 어때? 좋지, 더 재밌을 거야. 민준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그래도 할머니가 데려다 주는 거지?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민준이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걸 느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나를 믿는구나. 나한테 기대는구나.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졸업식장에 들어갔어요. 다른 아이들 엄마 아빠들이 왔더라고요. 저는 할머니였으니까 좀 눈에 띄었어요. 근데 상관없었어요. 내가 이 아이 키운 사람인데 졸업식에 오는 게 당연하지. 선생님이 아이들 이름을 불렀어요. 박민준. 민준이가 앞으로 나갔어요. 졸업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를 찾았어요. 객석을 두리번거리면서. 저는 손을 들었어요. 여기 하면서. 민준이 눈이 저랑 마주쳤어요. 활짝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어요. 식이 끝나고 민준이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나 졸업했어. 그래, 졸업했네. 이제 학교 가는 거야. 민준이가 졸업장을 들어 보였어요. 사진 찍어줘.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찍었어요. 민준이가 졸업장을 가슴에 안고 환하게 웃는 사진. 선생님이 오셔서
정순이 할머니, 민준이 정말 잘 컸어요. 잘 키워주셨어요. 하셨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그 사진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액자에 넣어서. 졸업장을 받고 제일 먼저 할머니 눈을 찾은 아이. 그 눈빛을 할머니는 평생 기억할 겁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나 이제 학교 가면 어떻게 돼? 학교 가면 선생님도 새로 생기고 친구들도 새로 생기고 더 재밌을 거야. 민준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할머니도 계속 있어? 할머니는 계속 있지. 민준이가 웃었어요. 그럼 됐어. 저는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할머니가 있으면 됐다는 말. 그 한마디가 그렇게 마음에 남을 줄 몰랐어요. 집에 오는 길에 민준이가 졸업장을 가슴에 꼭 안고 걸었어요. 할머니,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진짜 내 거? 이제 너 초등학생이야. 민준이가 멈춰서 졸업장을 들여다봤어요. 박민준. 내 이름이다. 그러면서 깔깔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진짜 다 컸구나 생각했어요. 100일 때 그 작은 아이가 졸업장에 자기 이름을 읽는구나. 집에 와서 졸업장을 식탁 위에 놓고 둘이 한참 들여다봤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액자에 넣어줘. 그래, 그러자. 다음 날 액자 사서 넣었어요. 지금도 거실에 걸려 있어요. 졸업장을 받고 제일 먼저 할머니 눈을 찾은 아이. 그 눈빛을 할머니는 평생 기억할 겁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나 이제 학교 가면 어떻게 돼? 학교 가면 선생님도 새로 생기고 친구들도 새로 생기고 더 재밌을 거야. 민준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할머니도 계속 있어? 할머니는 계속 있지. 민준이가 웃었어요. 그럼 됐어? 저는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할머니가 있으면 됐다는 말. 그 한마디가 그렇게 마음에 남을 줄 몰랐어요. 민준이가 6살이 됐을 때 사위 사업이 잘 됐나 봐요. 딸이 전화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사했어. 더 넓은 데로. 잘 됐다고 했어요. 진심으로. 딸이 잘 되면 저도 좋은 거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였어요. 딸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엔 작은 거였어요. 엄마, 민준이 간식 너무 많이 주지 마. 살찐다. 저는 그러마했어요. 엄마, 민준이 TV 하루에 얼마나 봐? 너무 많이 보여주면 안 돼? 알았다고 했어요. 엄마, 민준이 요즘 말버릇이 왜 이래? 누구한테 배웠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잘못 가르쳤다는 말이잖아요. 딸아,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알잖아. 그 말은 못했어요. 죄송하다고 했어요. 더 신경 쓸게, 밤에 혼자 있으면.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어디서 틀렸나? 민준이 입에서 나온 말이 다 나한테 배운 건데,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그게 다 나한테서 나온 건데,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내 탓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오래 아팠어요. 처음 몇 년 동안은 딸이 고맙다고 했어요. 전화할 때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그 말이 좋았어요. 힘든 게 다 녹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고맙다는 말이 줄었어요. 대신 지적이 들었어요. 사람이 익숙해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게 되면 감사함을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알아요. 의도적으로 야속하게 군 게 아니라는 걸. 그냥 바빠서, 지쳐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할 여유도 없었던 거겠죠? 그래도 가끔은 듣고 싶었어요. 엄마,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그리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딸이 지금이라도 엄마, 정말 고마웠어. 그 말 한마디 해준다면 어떨까? 아마 그냥 괜찮다고 할 것 같아요. 별거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그 말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줬으면 해요. 고마움이 익숙해지면 지적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할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엄마, 민준이 친구들이랑 어울려야 하는데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엄마가 너무 가둬두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가둬두다고요? 공원을 얼마나 자주 갔는데, 놀이터를, 도서관을, 비가 와도 우산 들고 나갔어요. 추워도 두꺼운 옷 입히고 나갔어요. 저는 매일 밖에 데리고 나갔어요. 공원도 가고, 놀이터도 가고, 도서관도 갔어요. 날씨가 안 좋은 날 빼고는 거의 매일 나갔어요. 가둬두다니. 그 말이 너무 억울했어요. 하지만 딸한테 그 말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고요? 말하면 싸우게 될까봐. 싸우면 분위기가 나빠지고, 분위기가 나빠지면 민준이가 눈치채고. 그게 싫었어요. 그냥 더 신경 쓸게. 또 그 말만 했어요. 억울하다는 말을 못하는 게 더 서러웠어요. 억울하다고 했다가 딸이랑 싸우면 민준이가 불편하잖아요. 그게 싫었어요. 어느 날 딸이 말했어요. 엄마, 민준이한테 너무 오냐오냐 하는 거 아니야? 오냐오냐.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어요. 제가 민준이한테 오냐오냐 했나요? 새벽에 열날 때 응급실 데려간 게 오냐오냐인가요? 유치원 앞에서 들어갈 때까지 서 있던 게 오냐오냐인가요? 비 오는 날 우산 씌워주려고 뛰어나간 게 오냐오냐인가요? 무릎이 아파도 학원 픽업 다닌 게 오냐오냐인가요? 그 말은 못했어요. 그냥 웃었어요. 그래, 내가 좀 오냐오냐 했나? 그 말을 하면서 제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억울한 말 들어도 그냥 웃었습니다. 그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정부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면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억울한 게, 서운한 게. 근데 그걸 어디다 풀어요? 딸한테 할 수도 없고, 사위한테 할 수도 없고, 민준이한테 할 수도 없고, 혼자 삭혀야 했어요. 어떻게 삭혔냐고요? 시간이 지나면 됐어요. 민준이가 오면 됐어요. 할머니, 오늘 뭐 해줘? 하고 물으면 뭐 먹고 싶어? 했어요. 짜장면 했어요. 그럼 오늘 짜장면 해줄까? 했어요. 민준이 얼굴 보면 아까 그 전화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억울한 말 들어도 그냥 웃었습니다. 그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16장 학원 전쟁. 딸이 민준이 학원을 하나씩 등록했어요.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태권도. 학원 픽업은 딸이 했어요. 처음엔 한 달쯤 지나니까 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영어 학원 픽업 좀 해줄 수 있어?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저는 했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에도 어느새 제가 다 하고 있었어요. 수학 학원도, 태권도도. 명시적으로 부탁한 적은 없었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는 게 당연해진 것 같았어요. 낮에는 학교, 방과 후는 학원, 저녁엔 할머니 집. 민준이 하루가 빡빡해졌어요. 민준이가 힘들다고 했어요. 할머니, 나 학원 가기 싫어.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 아빠가 시키는 거니까 가야지. 그 말밖에 못했어요. 딸한테 전화해서 말해볼까 하다가 또 간섭한다고 할까봐 참았어요.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 민준이가 지쳐 있었어요. 밥도 잘 안 먹고 금방 잠들었어요. 저는 자는 민준이 얼굴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7살짜리한테 어릴 때 자는 얼굴이랑 똑같았어요. 그래도 많이 컸는데 이 아이가 행복한가? 그게 자꾸 걱정됐어요. 근데 그 걱정도 말할 데가 없었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학원 끝나고 와서 밥도 안 먹고 바로 누웠어요. 할머니, 나 그냥 잘게. 밥은 먹어야지. 괜찮아. 배 안 고파. 저는 민준이 옆에 앉았어요. 힘들어? 민준이가 한참 있다가 할머니, 나 학교 끝나면 할머니 집 오는 거 좋아. 응? 학원 가기 싫은데. 그래도 할머니 집 오면 좋아. 할머니가 밥 해놓잖아.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학원이 싫어도 할머니 집은 좋다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민준이 등을 토닥였어요. 그래, 밥은 나중에 먹어. 지금은 좀 쉬어. 민준이가 금방 잠들었어요. 저는 밥그릇을 치우면서 이 아이한테 제 집이 쉬는 곳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우산 들고 학원 앞에 서 있었어요. 민준이가 나오면 우산 씌워주고 손잡고 걸어왔어요. 학원에서 집까지 5분 거리. 민준이가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요. 수학 문제 틀렸다고, 친구랑 싸웠다고, 선생님이 칭찬해줬다고. 저는 다 들었어요. 그 5분이 하루 중 제일 좋은 시간이었어요. 걱정도 혼자, 억울함도 혼자. 그래도 할머니는 매일 학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7살 되던 해 겨울, 제 무릎이 많이 나빠졌어요. 병원에서 연골이 닳았다고 했어요.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리하지 말라는 게 뭘 하지 말라는 건지. 아침에 민준이 학교 데려다 주고 오후에 학원 픽업 다니고 저녁에 밥해야 하고 어느 걸 빼라는 건지 몰랐어요. 무릎이 아파도 했어요. 파스 붙이고 무릎 보호대하고 그래도 했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봤어요. 제가 무릎을 주무르는 걸. 할머니, 왜 그래? 무릎이 좀 아파서. 많이 아파? 아니, 조금. 민준이가 제 무릎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그만 손으로 무릎을 주물러 줬어요. 이렇게 하면 돼? 응, 고마워. 민준이가 한참을 해줬어요. 진지하게, 혀를 살짝 내밀면서. 저는 그 손을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조그만 손이 내 무릎을 주물러 주는구나. 그날 이후로 민준이가 가끔 물었어요. 할머니, 무릎 오늘 어때?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학원 픽업 가기 전에 민준이가 가방을 메면서 할머니, 무릎 괜찮아? 하고 물었어요. 괜찮아. 그래도 천천히 걸어. 그랬어요. 7살이
할머니 걱정을 하는 거예요. 7살 손이. 할머니 무릎을 주물러 줬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전해준 온기. 할머니는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주사도 맞았어요. 연골 주사. 맞을 때 많이 아팠어요.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맞고 혼자 나왔어요. 버스 타고 집에 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딸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걱정할까봐 안 했어요. 집에 와서 파스 붙이고 민준이 올 시간 됐으니까 또 나갔어요. 학원 픽업. 무릎이 아파도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가 나오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왔다. 응, 왔어. 저는 웃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민준이 보면 무릎 아픈 거 잊었어요. 7살 손이 할머니 무릎을 주물러 줬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전해준 온기. 할머니는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어느 날 사위가 왔어요. 민준이 데리러. 평소엔 딸이 오는데 그날은 사위가 왔어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요. 민준이 교육도 좀 제대로 시키려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챙기려고요. 저는 네, 그러세요 했어요. 속으로는 그동안은 제대로 못 시켰다는 말인가 생각했어요. 사위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말을 생각 없이 한 거겠죠? 근데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사위는 모르겠죠. 새벽 응급실 혼자 다녀온 거, 무릎 아파도 학원 픽업 다닌 거, 생일마다 미역국 끓여준 거, 민준이가 무서운 꿈 꿀 때 안아준 거, 첫 뒤집기 보면서 울 뻔한 거, 다 모르겠죠?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러세요. 민준이 잘 부탁해요. 사위가 민준이 손잡고 나갔어요. 민준이가 문 앞에서 뒤돌아봤어요. 할머니, 잘 있어. 잘 가. 문이 닫혔어요. 저는 문이 닫히는 걸 봤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제대로 시키려고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뭘 한 건가요? 그 말은 아무한테도 못했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제대로 시키려고요. 그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제대로 안 시킨 건가요? 12해 동안 매일 옆에서 봤는데 분유타고 이유식 만들고 목욕시키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학원 픽업하고 밥 해주고 새벽에 응급실 다녀오고 이게 제대로 안 시킨 건가요?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어요. 사위가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닐 거야. 그냥 말이 그렇게 나온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근데 잠이 안 왔어요. 한참을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셨어요. 창밖에 별이 있었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면서 남편한테 말하듯이 혼자 말했어요. 영감,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민준이 잘 키우고 있는 거 맞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물론이죠. 그 대답이 어디선가 올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그랬을 것 같아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말이 많지는 않았는데 꼭 필요한 말은 했어요. 당신 고생했어.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다 풀렸어요. 지금은 그 말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어쩌면 민준이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할머니 고마워. 할머니 사랑해. 그 말이 남편 말이랑 다르지 않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물 한 잔을 다 마셨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할머니의 12회를 누구도 제대로 된 말로 표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자꾸 작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민준이 키울 때는 제가 다 알아서 했는데, 이제는 뭘 먹여도 뭘 해도 눈치가 보였어요. 민준이한테 간식을 줄 때 이거 줘도 되나? 밖에 데리고 나갈 때 너무 늦게 데려오는 거 아닌가? 민준이가 텔레비전을 볼 때 너무 오래 보여주는 건 아닌가? 예전엔 그냥 했어요. 내가 키우는 거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니까. 이제는 뭔가 하려면 딸한테 괜찮냐고 물어봐야 할 것 같은 느낌.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너무 오래 끼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민준이 재워놓고 혼자 앉아 있는데 거실이 조용했어요. 텔레비전도 안 켜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면서 오래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민준이한테 좋은 할머니인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없으면 민준이한테 더 나은 건 아닐까? 그 생각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내가 있어야 민준이가 저녁을 먹지. 내가 있어야 민준이가 학원 다닐 수 있지. 그렇게 다시 생각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생각이 자꾸 떠올랐어요. 내가 없으면 더 나은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작아졌나 싶어서. 그래서 스스로한테 다짐했어요. 아니야. 내가 있어야 민준이가 밥을 먹지. 내가 있어야 민준이가 학원 다닐 수 있지. 내가 있어야 민준이가 숙제도 하지.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근데 또 어느 날은 그 생각이 무너졌어요. 딸이 이제 픽업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할 거라고. 저는 네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픽업도 안 해도 된다고. 그럼 나는 뭘 하면 되나? 밥만 해주면 되나? 그것도 언제까지?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점점 여기서 필요 없어지는 게. 그 생각이 들면 다시 다잡았어요. 아니야. 민준이가 밥은 먹어야 하잖아. 내가 있어야 하잖아. 그렇게 다시 일어났어요. 매일 그랬어요.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게 반복됐어요. 근데 있잖아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그게 버티는 거더라고요. 쓰러지지 않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강한 거라는 말.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매일 밤 무너졌어요. 매일 아침 다시 일어났어요. 민준이가 있으니까, 밥을 해야 하니까, 학교 데려다 줘야 하니까, 그 이유 하나로 다시 일어났어요. 할머니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12회를 쏟아부은 사람이 자신이 있어도 되는지를 물었어요. 그래도 매일 다시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초등학교 입학식이 3월 초였어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양복을 하나 맞췄어요. 조그만 양복, 넥타이도 있는 거. 민준이가 좋아하는 파란색으로. 옷가게 사장님이 물었어요. 손자 거예요? 입학식이에요? 네. 어머, 예쁘게 해드릴게요.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았어요. 양복 맞추면서 민준이가 이걸 입고 서 있는 걸 상상했어요. 얼마나 멋질까. 그리고 손수건에 술을 놨어요. 민준이 이름 세 글자. 박민준. 눈이 침침해서 몇 번을 다시 뜯고 다시 넣었어요. 실이 삐뚤어져서. 박민준 중에 민자가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도 했어요. 직접 손으로 한 거니까. 조금 삐뚤어도 괜찮아. 이걸 들고 입학식에 가서 민준이 양복 주머니에 넣어줘야지. 그 생각만 했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민준이 양복을 꺼내서 봤어요. 이걸 입으면 얼마나 멋질까. 설레었어요. 오래간만에. 설레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어릴 때 딸 입학식 때도 이랬어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내일 이 옷 입히자. 머리는 이렇게 해주자. 지금이랑 똑같네요. 손주 입학식인데. 꼭 내 아이 입학식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게 이상한 건지는 몰라도 저한테는 그랬어요. 민준이가 100일 때부터 봤으니까. 민준이가 크는 게 제 눈에 다 들어왔으니까. 그 아이가 학교를 간다는 게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손수건 수 놓으면서 실을 잘못 꿰어서 3번이나 다시 했어요. 눈이 침침해서. 그래도 했어요. 박민준 3글자. 민자가 좀 삐뚤어졌지만 할머니 손으로 직접 한 거니까 그게 더 정이 가는 거겠지? 그 생각을 하면서 웃었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민준이 양복을 꺼내서 봤어요. 이걸 입으면 얼마나 멋질까. 설레었어요. 오래간만에 설레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입학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딸한테 전화했어요. 입학식 몇 시야? 내가 일찍 가야 자리 잡지. 설레는 마음으로 양복을 맞추고 손수건에 이름을 수놓은 할머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들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이 잠깐 머뭇거렸어요. 엄마, 있잖아. 뭔가 이상했어요. 그 머뭇거리님이. 엄마, 입학식이 좀 작은 행사라서 부모만 오는 거거든? 학교에서 인원 제한이 있어서. 저는 말을 못했어요. 인원 제한.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모를 리가 없었어요. 엄마는 오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딸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 다음에 운동회도 있고, 그때 와. 그때는 다 와도 돼. 저는 그래, 알겠어, 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수건이 보였어요. 박민준 3글자 수놓은 손수건. 민자가 조금 삐뚤어진 그 손수건. 그걸 들고 한참을 봤어요. 입학식 날 아침 저는 집에 있었어요.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창밖만 봤어요. 지금쯤 민준이가 교문 들어가겠구나. 지금쯤 사진 찍겠구나. 지금쯤 선생님이랑 인사하겠구나. 다 그려졌어요. 그 자리에 내가 없다는 것만 빼고. 나중에 알았어요. 인원 제한 같은 건 없었어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오셨대요. 그냥 저를 안 부른 거예요. 저는 이해해요. 딸 부부끼리 가고 싶었겠죠? 할머니가 오면 어색하니까. 사진 찍을 때도 이상하고. 다른 엄마 아빠들 사이에. 할머니가 있으면 좀 그러니까. 이해해요. 근데 있잖아요. 민준이 태어나던 날 새벽에 혼자 택시 타고 달려갔어요. 민준이 처음 눈 뜰 때 제가 거기 있었어요. 첫 걸음마 제가 봤어요. 첫 말 제가 들었어요. 유치원 졸업식도 제가 갔어요. 근데
초등학교 입학식엔 오지 말라고요. 저는 그날 민준이 양복을 옷장에 넣었어요. 손수건도 같이. 그리고 한참을 옷장 앞에 서 있었어요. 이 양복을 민준이가 입을 일이 있을까? 다음에 입힐 기회가 있을까? 그 손수건을 민준이 주머니에 넣어줄 날이 올까? 모르겠어요. 그냥 넣어뒀어요. 언젠가는 기회가 있겠지. 그 마음으로. 입학식 날 오후에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평소처럼 뛰어들어왔어요. 학교 어때? 재밌어. 선생님 좋아. 친구도 있어. 그랬어? 다행이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민준이가 가방을 내려놓고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 뭐 먹어? 밥 해놨어. 뭐 해놨어? 미역국이랑 제육볶음. 우와. 민준이가 얼른 손 씻으러 갔어요. 저는 밥을 떠주면서 이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구나 생각했어요. 그 생각 하나에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태어나던 날부터 모든 첫 순간을 함께했던 할머니가 입학식만큼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입학식 사진을 딸이 보내줬어요. 민준이가 교문 앞에서 찍은 사진, 엄마 아빠랑 같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봤어요. 민준이가 웃고 있으니까.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 보게 됐어요, 그 사진을. 거기 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민준이 옆에 서서 같이 찍었으면.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어요. 괜찮아. 다음엔 운동회도 있다잖아. 그때 가면 되지. 그런데 운동회 날 딸이 또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반별로 하는 거라서 학부모 참여가 제한된대. 저는 그래, 알겠어 했어요. 또 제한이 있대요. 그 이후로 저는 딸한테 먼저 묻지 않았어요. 가도 돼?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또 제한이 있다는 말을 들을까봐. 그냥 묻지 않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어느 날 저는 혼자 앉아서 이걸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부터 물어보지 않게 됐을까? 처음엔 묻고 싶었어요. 다음 행사는 뭐야? 내가 가도 돼? 근데 자꾸 제한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을 듣는 게 싫었어요. 거절당하는 게. 아니, 거절당하는 것보다 물었다는 사실 자체가 싫었어요. 내가 왜 딸한테 물어봐야 하나, 내 손주 행사인데. 그 생각이 들면 더 속상했어요. 그래서 안 물었어요. 그냥 텔레비전 보고, 밥하고, 민준이 기다리고, 그게 제 일상이 됐어요. 그 사진, 입학식 사진. 저는 그 사진을 핸드폰에 저장했어요. 가끔 꺼내봤어요. 민준이 웃는 얼굴. 좋은 사진이에요. 민준이가 행복해 보이니까 그걸로 됐어요. 내가 거기 없어도 민준이가 저렇게 웃고 있으면 그걸로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가도 되냐고 묻지 않게 됐습니다. 그게 더 슬픈 일이었어요. 민준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말수가 줄었어요. 유치원 때는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줬는데 학교 다니면서는 별로 없어. 한마디 하고 끝이었어요. 그럴 나이가 된 거겠죠. 저도 알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할 얘기가 생기는 거죠. 할머니한테 하는 얘기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서운했어요. 어릴 때는 할머니한테 모든 걸 얘기해 줬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물어야 했어요. 오늘 어땠어? 그저 그랬어. 밥은 먹었어? 응. 그게 다였어요. 예전엔 묻지 않아도 얘기해 줬는데
이제는 물어도 짧게 대답하고 그럴 나이가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서운하다고 하면 제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어느 날 민준이가 친구 집에 간다고 했어요. 처음이었어요. 친구 집에 가는 게. 잘 다녀와. 민준이가 나갔어요.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민준이 방을 봤어요. 가방이 없었어요. 신발도 없었어요. 집이 조용했어요. 예전엔 민준이가 없으면 빨리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그날은 이제 민준이한테 친구가 생겼구나. 할머니보다 더 좋은 게 생겼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서운한 게 아니었어요. 다행이었어요. 이 아이가 제대로 크고 있구나. 친구랑 노는 게 더 재밌어야 하잖아요. 할머니보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행이라는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하던지. 저녁에 민준이가 돌아왔어요. 친구네 밥 먹고 왔어요. 배부르다고. 저는 차려놨던 밥을 치웠어요. 그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친구 집에서 밥도 먹고 올 수 있는 아이가 됐구나. 그런데 차려놨던 밥상을 치우면서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저도 모르게. 오늘 뭘 해줄까 생각하면서 준비했는데 괜히 허전했어요. 민준이가 점점 저한테 덜 기댄다는 게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모르겠더라고요. 기쁜 건지 서운한 건지.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아이가 성장한다는 건 곁에 있던 사람이 조금씩 멀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할머니는 그 허전함을 다행이라고 불렀어요. 민준이가 12살이 되던 겨울이었어요. 민준이가 12살이라니. 100일 때 받아서 이제 12살이라니. 세월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이에 많이 늙었어요. 무릎도 더 아파지고 귀도 좀 어두워지고. 근데 민준이는 그 사이에 많이 컸어요. 이제는 저보다 거의 클 것 같아요. 목소리도 변하기 시작하고 어릴 때 그 동그란 얼굴이 이제 좀 긴 얼굴이 됐어요. 그래도 웃는 눈은 똑같아요. 눈이 반달이 드는 그 웃음. 100일 때랑 똑같아요. 동네 군고구마 할아버지가 그해 장사를 접는다고 했어요. 허리가 아프셔서 더는 못 하시겠다고.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섭섭했어요. 민준이랑 매년 겨울마다 갔던 곳인데. 저는 민준이한테 말했어요. 민준아, 군고구마 할아버지 올해 마지막이래. 같이 갈래? 민준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응, 가자 했어요. 오랜만이었어요. 민준이랑 손잡고 걸어가는 게. 학교 다니면서부터 손을 안 잡더라고요. 쑥스럽다고. 근데 그날은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민준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잡아줬어요. 손이 많이 컸어요. 100일 때 그 조그만 손이 이렇게 컸구나. 군고구마 할아버지한테 갔어요. 한 봉지 샀어요.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보면서 말했어요. 어이구, 많이 컸네. 할머니랑 맨날 오던 꼬마 아냐? 네. 민준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오면서 호호 불어먹었어요. 예전이랑 똑같이.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나 이거 먹으면 항상 어릴 때 생각나. 그래? 응, 할머니랑 같이 먹던 거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집에 다 와서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나 커서도 군고구마 먹으면 할머니 생각날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다 괜찮다고. 입학식에 못 간 것도, 운동회에 못 간 것도,
오냐오냐 한다는 말 들은 것도 다 괜찮다고. 집에 오는 길에 민준이랑 나란히 걸었어요. 민준이가 키가 많이 컸어요. 어릴 때는 제 허리까지 왔는데 이제는 어깨까지 왔어요. 좀 있으면 저보다 더 클 것 같았어요. 옛날에 민준이 손잡으면 제 손바닥 안에 다 들어왔는데 이제는 제 손이 민준이 손 안에 들어갔어요. 바뀌었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뭐가? 손이. 예전엔 할머니가 네 손 잡았는데 이제는 네가 내 손 잡네? 민준이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저는 그 손의 온기가 오래도록 느껴졌어요. 군고구마 냄새가 나면 할머니가 생각날 거라는 아이. 그 말 한마디가 12회의 답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왔대요. 가족 중에서 감사한 사람한테 편지 쓰기. 딸한테 들었어요, 나중에. 민준이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할머니한테 쓰겠다고 했대요. 엄마 아빠한테 쓰는 게 낫지 않냐고 했더니 민준이가 말했대요. 할머니한테 쓰고 싶어. 할머니가 제일 감사하거든. 딸이 그 말을 저한테 전해주면서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울음을 참는 것 같았어요. 편지는 며칠 후에 왔어요. 딸이 가져다 줬어요. 민준이가 직접 봉투에 넣어서 할머니한테 드리라고 했대요. 봉투 앞에 할머니께라고 써 있었어요. 삐뚤들빼뚤하게. 저는 딸이 가고 나서 혼자 열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어요. 12살 글씨. 할머니께. 저는 할머니 집에서 자랐어요. 엄마 아빠가 바빠서. 할머니가 저를 키워줬어요. 처음엔 그게 좀 속상했어요.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랑 사는데 나는 왜 할머니랑 사나? 어릴 때 그게 창피했던 적도 있었어요. 친구가 엄마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때 할머니랑 산다고 했더니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때 좀 속상했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할머니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컸다는 거. 할머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할머니가 불러준 자장가가 제일 좋았어요. 할머니 손이 제일 따뜻했어요. 입학식 날 할머니가 안 온 거 알아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교문 들어가면서 할머니 생각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을 텐데, 그랬을 텐데. 할머니, 나중에 제가 크면 꼭 할머니 데리고 다닐게요. 맛있는 것도 사드릴게요. 할머니 좋아하는 군고구마도요. 사랑해요, 할머니. 민준이 올림.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입학식 날도 안 울었는데, 딸이 오지 말라고 했을 때도 안 울었는데, 오냐오냐 한다는 말 들었을 때도 안 울었는데, 민준이 글씨 보면서 그게 다 나왔어요. 어릴 때 창피했던 적도 있었다고.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민준이가 그런 생각을 했구나. 제가 몰랐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혼자 참았을까. 저도 참았는데 민준이도 참았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더 울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을 텐데. 그 아이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창밖 보면서 혼자 앉아있던 거. 그걸 민준이는 알고 있었어요. 입학식 날 교문 들어가면서 할머니를 생각한 아이. 저는 그 아이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12살이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제가 잘 키웠구나.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잘한 게 있었구나. 저는 괜찮아요. 딸이 야속하다거나 서운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딸도 나름대로 힘들었겠죠.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딸도 미안한 거 알아요. 말을 못할 뿐이지.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때문에 힘들지? 아니, 괜찮아. 그 말을 했어요. 딸이 한참 조용하더니 엄마, 고마워 했어요. 그 목소리가 울고 싶은 목소리였어요. 저도 울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어요. 엄마가 울면 딸이 더 힘드니까. 그냥 민준이가 저를 기억해 준다는 게 그걸로 됐어요. 저는 그날 밤 민준이 편지를 서랍에 넣었어요. 생일마다 받은 편지들이랑 색종이 꽃이랑 크레파스 그림이랑 다 같이 서랍을 닫으면서 잘 살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잘 살았나? 잘못 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잘 살았다 민준이 하나로. 충분히 잘 살았다 그 아이한테. 할머니라는 기억이 남아있다면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에요. 12해 동안 군고구마 같이 먹고 자장가 불러주고 손잡고 유치원 다닌 거. 민준이 가슴에 남아있다면 저는 충분해요. 김정순 할머니의 편지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민준이 편지 받고 밥도 더 잘 먹고 있어요. 오늘도 군고구마 생각이 났어요. 민준이 보고 싶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일 오니까.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12회의 자장가가, 군고구마 냄새가, 손잡고 걷던 그 골목이 얼마나 깊이 할머니 안에 남아있는지.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는 매주 많은 편지가 옵니다. 기쁜 이야기도 있고 슬픈 이야기도 있고. 근데 오늘 김정순 할머니 편지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말 못하고 참고 웃으면서 혼자 버티고 계신 분들이. 저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어릴 때 할머니 손이 참 컸어요. 크고 거칠었어요. 그 손이 참 따뜻했는데 지금은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먼저 가셨으니까. 그때 전화를 더 많이 할 걸. 가끔 더 찾아뵐 걸. 그 생각이 나서 방송 전에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저 같은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엄마가 생각나시는 분,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시는 분 계시면 오늘 하루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47초도 괜찮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혼자 앉아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이 방송이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당신이 쏟아부은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 누군가의 마음 속에 군고구마 냄새처럼 자장가 선율처럼 남아있다는 걸. 김정순 할머니,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민준아, 할머니 곁에 오래오래 있어줘. 사랑은 늘 말이 늦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괜찮아요. 지금 해도 돼요. 주머니 속 편지.